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뭐죠? 남영군 묘 온페르트 도굴 사건 해서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이제 그 쇄국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기죠, 이게. 이것도 안 움직이네. 이런 씨. 됐다.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 매국이로다. 양이 서양 오랑캐를 양놈이라고 그러죠. 양이라고 그러죠. 서양 오랑캐. 이 자는 이제 오랑캐 이자죠. 서양의 오랑캐 놈들이 침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직화, 즉 싸우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화의를 주장하는 거죠. 서로 화해하자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고, 화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뭐다. 나라를 파는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와 이거 하지 말자, 절대 하지 말자. 뭐냐? 쇄국정책. 문 닫아버려봤죠. 그게 이제 대원군의 그 쇄국정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곳곳에도 뭘 세워요. 척화비를 세워요. 오랑캐 놈들하고 화해하지 말고 배척하자라는 뜻의 척화비를 세우죠. 그리고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게 이른다. 계야만년 자손 병인자 신미입 계화 계아. 내가 계를 내렸어요. 내가 만년토록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내가 경계한다. 그래서 뭐래요? 언제? 병인양요 세웠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병인년작 비문을 짓고 내가 신미년에 세운다. 그러니까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미양요를 끝으로 미국놈들이 와가지고 이런 미국놈들이 지랄해 이제. 그러니까 딱 막자 해서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했죠. 이를 자손만대에 경계한다.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 1869년 1월 31일 왕정 복구의 사실을 알리는 일본 제국의 사절단이 조선 동래에 도착하였더라. 일본 제국의 사절단, 이거 수상 적은 것들이에요, 그죠? 이때 조선 측은 사절 대표가 일방적으로 간직과 호칭을 바꾼 점, 조선이 준 도서가 아닌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도장을 사용한 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황제란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서계를 접수하지 않았답니다. 내 맘이지 네 맘이냐. 우리나라죠. 1872년 고종 9년에 음력 1월달 일본 사절단이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동래에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잘했어. 근데 일본 외무성은 1873년 고종 10년에 음력 2월 대마번에 대마도지 뭐. 대조선 외교를 가냘케 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외관의 명칭을 무단으로 뭐라고 그래요? 외놈들이요, 외놈들. 떼놈들, 외놈들. 대일본국은 무슨 대일본국의 지네 맘대로 대일본국 공사관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정식으로 단절. 1873년 고종 10년 양력 5월에 일본에서 즉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하는 사이고 닭가머리 등의 관료가 실각됐어요. 또한 조선에서는 그해 음력 12월에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말미암아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비로소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영민씨에 의한 척신 정치가 본 거죠. 이 민씨가 또 문제예요. 민씨. 그러니까 이제 고르다 300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뭐 정치와 관계도 없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말단 무지랭이 그냥 시골뜨기라고 생각하고 들여왔더니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죠. 혁신 정치가 시작되었다. 1875년 음력 2월부터 고종의 어명으로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 수립에 나서더라.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이 조선왕조가 망하기 직전에 세기말적 징후로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경화선사와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은 그 희생물이 되는 거죠. 일본 놈들 때문에. 이거 다 책임져 물어내 고종황제. 그러나 일본은 사신, 억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끌고 있으니 같은 해 사신을 보냈는데 억류하고 있죠. 같은 해 9월 20일 일본은 윤여호 사건 있죠. 이렇게 조선을 압박하고 1876년에 그 윤여호 사건이 뭐야? 그 강화도 수호조약이야. 그 배 이름이 윤여호고 7월 27일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조약이 체결된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일본이 영토 주권과 사법 주권이 무시된 불평등 조약에 따라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죠. 일본에 유리하게 모든 걸 지가 한 거예요. 영토 주권, 사법 주권까지 다. 이 조약의 결과 부산은 1876년, 원산은 1880년, 인천은 1883년이 차례로 강제 개항되는 거죠. 문 열어! 이래가지고 1876년이 부산이죠. 그로 위에 항구들에서는 일본인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는 거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정부는 세계 정세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개화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따라 내정개혁을 실시하였으니 고종은 군제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 과거에 90군데 있죠? 그 90군데 뭐예요? 오군영은 하는 게 누구지? 정조지. 정조. 내가 좋아하는 정조의 오군영. 그죠? 오군영을 무이영과 장어영, 양령으로 개편하고 그냥 놔두지 뭐 달라고 바꿔. 일본식 군제를 도입하여 교육받은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하였어요. 이제 별기군의 행포가 또 많이 생기죠. 또 자제의 연소하고 총민한 자를 골라 사관생도, 육군사관학교냐? 그때도 이제 사관생도라 해가지고 신식무예를 연마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또한 행정기구 개편을 착수하여 청나라 정부에 총리아문기구를 모방한 통리기무아민, 우리나라는 총리아문이 아니라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밑에 4대 교린, 군무, 변정, 통상 등 12사를 두어서 각기 사무를 나누어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한편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유생들의 위정척사운동 아시죠? 위정척사운동도 활발히 전개돼서 내 목을 패라. 최익현 그죠? 상투를 자르려던 내 목을 패라 난리를 떨죠. 대원군 집권부터 서양과의 통상 반대를 했고 척화주전론이 제기되었는데 대원군의 외기종척과 맞물려가지고 하지만 대원군이 하야하고 나고 정부가 개항과 개화정책을 실시하자 최익현과 유인석 등의 유생들이 외양 일체론과 개항 불가론을 제기하였으나 먹혀 들어가지 않죠. 1880년 구종 17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 내각이 또 성립되죠. 김옥균, 김용재, 박영효, 서광범 뭐 이런 이제 개화파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일본 주재의 청나라 공사 황준센이 외고서인 조선 책략을 갖고 돌아요. 조선 책략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미국과 삼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하였더라. 러시아나 강격하려고 이제 청나라, 일본, 미국이 이제 또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일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고종은 미국과의 수교에 관심을 보였으니 그러자 이에 유생들이 반발하여 이만손과 홍제학 등이 만인소와 척가상소를 올려 개화 정책을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화기 때 겪은 일들인데 이때 책을 들여온 김홍집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1882년 4월 서양의 나라들 중 최초로 미국과 국교를 맺어요. 미국과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죠. 대우와 그 다음에 치외 법권을 인정하였더라. 1882년 6월에는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차별도에 한달에서 급료에다가 모래를 섞어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또 전쟁이 또 일어나 13개월 급료를 받지 못한 구식군대 간에 군인들의 불만으로 이모군란이 발발하죠. 이모년이죠. 이모군란이 발발하였는데 이러한 군란을 초래한 원흉으로서 민시척족과 명성황후가 지명되었더라 이런 말이야. 구식군인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궁궐을 침범해가지고 왕비를 색출하였으나 명성황후는 이미 장원으로 피난을 갔어요. 장원으로. 그러니까 이 민비가 또 그 사이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민비는 결국은 일본 놈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지죠. 그것이 그린들의 추대로 정계를 떠나 있던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다시 돌아요. 흥선대원군은 누구랑 붙어? 명성황후랑 붙죠.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한 뒤 황후가 입던 옷을 관해놓고 장례를 치르기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장원에 가가지고 어디 하수계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나 청나라의 군사적 압력으로 이모굴라는 진압되고 흥선군은 다시 청나라 텐진으로 압송됐어요. 청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복권하였죠. 이후 청나라는 고문관을 파견하여 조선어 대정에 간섭을 하게 돼요. 결국은 청나라가 대원군을 압송하는 것은 이제 조선과 다시 손을 잡고 일본 놈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다 지네 나라 속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젠창과 위안스카이, 독일인 멜렌드로프 등이 파견되었으니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청나라와 일본의 양국 군대가 허락도 안 받고 지네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해요. 일본 공사관에 정비병이 두게 되었다. 일본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재물포조약 있죠. 또한 청나라와 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사견의 통상권과 지혜법권을 인정하였으니 이것을 뭐라 그래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상정이라고 그러죠. 조청, 조선과 청나라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1884년이면 우리 경호선사가 어떤 지경에 이르러 있냐면 79년, 80년, 천장함에 계시네. 1883년 12월 4일 김옥근, 박용호 등과 계아파 등은 우정총국 개국을 우정총국 있죠? 조계사 옆에 지금도 있어. 내가 그 우정총국 앞에다 천막을 조계사로부터 얻어가지고 한 달간 그 누구요? 그 앞에 있는 설조? 그 인간은 왜 나타나서 우리 설정 스님하고 설자 돌림이고만 그게 서로 친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설정 스님이 무너진 건 설조 때문이죠.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생에 원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우정총국이 거기에요.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병을 일으켰는데 통곡의 3일차나요? 뭐냐 통곡의 3일차나다. 3일밖에 못 하려면 뭐 달라고 했냐?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온건적인 계아파 대신들을 제거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호궁으로 이승시켜 14개조 정강을 선포하였으니 그러나 12월 2일 청나라 군대에 진압되면서 갑신정변의 주모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더라. 이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의 대정 간섭이 심화되고 일본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1885년 경호선사가 천장하면서 내려와 5월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던 영국 고람 세척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 검은도 아시죠? 검은도 아래에 그 섬. 아주 나라가 풍전등하니까 그냥 개나 소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청나라 또 어디요? 일본 놈들 할 것 없이 그냥 열강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어들어요. 전부 다. 서로 막 차지하면 최고야. 영국군은 섬 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병영을 설치하였으며 섬의 이름을 포트 해밀턴 아닌가 명령하고 영국 국기를 개항하였으며 이들은 청나라의 중재로 1887년 철수했더라.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육일준이가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쓰죠.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한반도를 중립지대로 하자는 니네 맘대로 중립지대냐? 조선 중립 발언을 주장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해서요. 이제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을 거면은 그냥 중립국가 하자. 스위스처럼. 그건 중립 발언이야. 하도 이것들이 그냥 달려들으니까 온갖 것들이 다 왔죠. 1886년 산호비의 세습을 폐지하였어요. 산호비, 공노비가 있었죠. 그래서 노비제도가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최초의 공립학교인 유경공원 선교사가 세운 이화여고죠. 지금 이화여고 이해에 개교하였다. 그리고 1887년 경복궁 내에 전등이 가설되었고 전등 가설된 그 그림이 있어요. 저기 제가 아주 그냥
전등이 오니까 막 그 관료들 막 그 신하들이 전부 다 땡그랗고 쳐다봐더니 땡그래서 신기했었겠죠. 뭐 전등이 들어오니까. 한편 지방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 뭐냐 1887년이니까 1894년에 일으키잖아요. 그때마다 드디어 고부에서 봉기를 시작했어. 언제? 1894년 1월에 1894년 4월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고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농민봉기가 거대하였더라. 동학농민군은 5월 31일 전주성을 점령해서 전주 화약을 맺었죠. 그냥 할 수 없이 맺은 거야. 전주 화약을 어디야? 그 군과 아니 관과 그죠? 나라와.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결국은 일본놈과 청나라를 동시에 몰아내려고 했는데 둘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청일전쟁이 붙어가지고 일본놈 승이 되면서 일본놈이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죠. 이에 위기를 느낀 조선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나라의 군대를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였어요. 예, 이 조선왕조가 썩어서 그래. 아니 전주를 점령했다고 해가지고 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냐고. 내 나라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동학농민 그 망하는 거에 시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6월 6일 청나라 군대가 사만을 통하여 조선에 들어왔는데 9년 전에 1885년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맺은 텐진 조약에 의하면 이틀 후인 6월 8일에 일본 또한 군대를 파병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먼저 들어오면 다음 일본도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둘이 같이 동시 철수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를 이제 이 전주 화약 때문에 끌어들였더니 그 덕분에 일본 놈이 들어와요. 그래 이거는 고종이 잘못한 거죠. 인천항으로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 이때 파병 요청을 하지 않은 일본군이 조선으로 들어오자 이 상황을 예기치 못한 정부는 서둘러 농민군과 화약을 맺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대원군이 결단을 내린 아니 대원군이 아니고 그 전봉준이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다가는 공연히 청나라 놈들하고 일본 놈들한테 나라가 먹히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그 우리의 그 농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엉뚱한 놈들이 들어오니까 그 전주 화약을 맺고 청일 양국 군대에 철수를 요구했어요. 근데 되나요? 안 나가요 이놈들이. 그래서 괜히 전주 화약만 맺은 거야. 하지만 일본의 조선의 철수 요구를 무시하고 7월 23일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요.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왕궁을 포위해요. 이에 흥선대원군은 앞서요 민씨 일파를 축출했어요. 김홍집을 비롯한 중도 개화파를 중심으로 친일 정부를 수립하여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일본공사 오토리 케이스케의 5개조의 개혁안을 제출로 시작되었는데 조선정부는 교정청에서 독자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지네가 뭔데 5개조를 해. 이때 친일정부는 청나라와의 모든 조약을 독단으로 파기하고 일본 쪽에 손을 잡은 거죠. 일본군의 청나라 북양군을 조선에서 몰아내도록 허가하였으니 청나라하고는 이제 이별이야. 7월 25일 일본은 청나라의 국교 단절을 통보하고 선전포고함으로써 청일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청일전쟁의 전쟁터에는 조선이야. 이것들이 조선 평양에서 이렇게거든요. 이리하여 충청도와 황해도, 평안도 등이 청나라,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는 청나라하고 일본 양국군의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평양에서 붙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부지방은 이거 다 그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농민군과의 국지적 교전이 계속되어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더라. 청일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승전국인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랴오뚱반도 있죠? 거기와 타이완을 할양받게 되었어요. 주변국의 정세는 언제나 조선을 불리하게 만들었죠. 일본의 랴오뚱반도 획득을 못마땅히 이긴 러시아가 또 저기 하죠. 동맹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도록 압박하였으나 일본은 이 세 나라의 압력에 굴복하여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는데 이 사건이 삼국간섭이라고 하죠. 삼국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 사태를 주시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언제는 일본을 끌어들여 놓고 또 언제는 일본. 그러니까 일본 놈에 의해서 죽었지.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려 했다. 결국은 러시아의 악원 파천해 가지고 이제 그
황제로 조선왕제로 하겠죠. 이에 따라 1895년 8월 25일 친러여 성행의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었는데 조선 내에서는 러시아의 세력을 확장을 견제하던 일본이 또 러일전쟁 해요하네요. 청일전쟁을 했다가 또 러일전쟁하는데 러일전쟁에서도 불행하게도 일본이 이겨요. 슬픈 이야기죠. 친러시아 성향의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심해요. 누가? 일본 놈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명성황후 민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리죠. 주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하에 1895년 10월 8일 경복궁 내 건청군 곤영 앞 오코루를 습격해서 급기야는 명성황후를 살해하게 돼요. 일본은 천인 공노한 반행을 저질렀으니 통곡할 일이로다. 일본인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에서 왕비가 제거되고 고종과 왕세자는 덕수궁에 감금되었어요. 을미사변이죠. 이거를 갑오 동학농민혁명 을미사변 1894년이 갑오 1895년이 5월 을미 그러니까 1895년 10월 8일 날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이후 김홍집은 고종을 감금하고 을미계형을 시행하여 연호를 뭐라 그래요? 건양으로 고쳐요. 이 김홍집같이. 에휴. 태양력을 채용했으면 태양력, 태음력 말고 이제 양력 사용하자 그런 얘기죠. 뭐 단발령을 내려요. 왜냐면 단발령에 반대해서 막 다 우리 경호선사를 비롯하여 막 다 머리를 기르죠. 을미사변과 단발령은 요생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이제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당시 친러파였던 이완용동의 종룡과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있던 찰나 엄기비 아시죠? 작전으로 고종은 왕태자 척 훗날의 순종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악은 파천을 단행하였다. 이때 왕태자 비빈씨는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악은 파천한 그날 고종은 을미사적을 원래 을미오적이거든요. 김홍지 6일쯤 정병하 조이현을 거론하였으며 이로 발미암아 김홍직 내각은 적이다. 을미오적 붕괴되었더라. 러시아 공항사관으로 주필한 고종은 경복궁 및 경운궁을 오가면서 경운궁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개조 사업을 병했더라. 1896년 9월 29일 주칭대부령을 내려 도시 개조 사업을 한성판륜 이채연과 총세무사업의 맥레비 브라운에게 지행토록 한다. 그에 따라 독립문 건립을 독립협회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였더라. 바빠. 그리고 종래의 경복궁과 운종가 중심의 도로체계 대신에 경운궁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성도로와 환상도로 및 그 외접도로를 새로 개통하였으며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벌였더라. 또한 경운궁 앞은 백성들의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광장을 마련했죠. 이것이 현재의 서울광장이다. 이 시기에 시민공원 또는 시민광장도 등장했는데 탁골공원이 이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게 탁골공원 아시죠? 탁골공원. 탁골공원은 지금은 노인네들이 이 악원 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각강해지면서 열강의 이권 각축 경쟁을 보여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황제하고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조선이라고 안 하고. 고종은 1897년 경운군으로 환궁해요. 그래서 환구단을 지어서 황제로 즉위를 했고, 그리고 하늘의 고사를 고하는 제사를 지낸 후에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로 바꾸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로 즉위하였으니 봉천 승은 황제, 하늘을 받든다 이 말이야. 하늘을 받들고 운을 계승을 이어가는 황제는 다음 같은 조령을 내리도다. 짐은 이제 짐이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안 해요. 그죠? 짐은 당군과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 조선 고려 말에 이르러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하였으며 이것은 상하나 사만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 발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지? 말갈의 지경에 이르러 상하 가주 비단을 얻게 하였고 남쪽으로는 탐나국을 차지하여 귤 유자 해산물을 공납하러 받게 해야 된다. 사천리 강토의 하나의 통일된 왕업을 이루니 조선왕조를 말하는 거죠. 예약과 법도는 당뇨와 우순을 이어받아 국토는 공고히 다져서
우리 자손들에게 마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 같은 터전을 남겨주었다. 조선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께서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도다. 이에 여러 신하와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 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땐때된 하고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가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 남쪽에서 천지의 고유제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도다. 아이고 뭐냐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호선사는 이 황제폐하 이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결동수정의 동생두술 동송불가 개사문이라는 정예결사를 하는데 그 밑에 마지막에 황제폐하 성수만세라고 써요. 황제폐하 성수만세 썼더니 일본 놈들이 그걸 또 지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올리지 못하다가 그 성명정 스님이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그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황제폐하 성수만세가 있어요. 황제폐하. 국호를 태안정으로 정하고 이 해를 광무원년으로 삼으며 종묘사직과 종묘와 사직의 신입판을 대사와 태직으로 고쳤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종묘와 사직을.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했어요.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더라. 애당초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낡은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고종실록 광무 1년 고종 34년 10월 13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서재필 있죠? 등이 독립의 필을 창단하여 대한독립의 공고화와 입헌 군주제의 수립을 호소했으나 파란만장하죠.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요. 조정의 보수 대신들이 지원하는 황국협회가 있어요. 황국협회가 새로이 결성되어 양국은 노골적으로 대결하였으니 결국 고종은 두 단체를 군대로 하여금 모두 무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전국은 다시 소강 상태가 되었다. 1899년 이미 방콕, 교토 등에 다니고 있던 노면 전차를 도입했어요. 우리 조선에 이 한양에 왜 전철 있었죠, 전철이. 이것은 고종의 신문물에 대한 넓은 이해와 포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듯 있겠지만 그러나 윤옥렬이, 유길준이, 서유견문, 윤치호 같은 젊은이들은 대한제국 선포에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회의적이었어. 협조하지 않았죠. 단순히 국호만 바꾼 거다. 저기는 그대로 있더라. 칭지의 권한을 한다 하여 조선의 국왕에게 없던 용기가 생겨나거나 국격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 국호만 바꾼 거다라고 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구본신참을 기치하에 광무개혁을 실시했다 이런 말이야. 구본신참의 것을 본보기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관하는 얘기지. 정치적으로는 전제 군제권을 강화하였으나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여 교전소와 벽규 교정소를 설치하고 시위대와 친위대의 증강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원수부를 설치하였어. 하지만 이런 움직이들은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독립협회 그 반대에 또 있죠. 반대하기 때문에 고종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결과를 낳았더라. 한 개만 더 하죠. 1898년 1월 8일 여흥 부대부인 민씨가 사망했어요. 이어서 2월 20일 흥선대원군도 사망했어요. 인생은 무상이라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권자를 닫아두고 가버렸어요. 흥선대원군도 가고 고종은 을미사변의 배우 중 한 사람인 대원군을 경원시하였고 고종은 1898년 대원군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안 갔답니다. 나타나지 않을 만큼 부자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추추추추